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두통. 가벼운 증상이라 여겨서 허투루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두통은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끈지끈한 머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유찬종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는 금요일이죠. 1월 23일이 두통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이렇게 특별하게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1, 2, 3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주 동안에 2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고 3주 이상 계속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병원에 가서 원인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1월 23일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두통하면 뭐 진통제 한두 알 먹으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통이 만성화됐을 경우는 만성 두통이 되고, 이 만성 두통이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제한이 되고, 또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네. 때로는 뇌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간과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두통 조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자 두통 날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만성화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두통을 보면 그냥 간단한 일반적인 두통부터 각종 질환으로 연결되는 두통까지 종류도 꽤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두통은 보통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1차성 두통이라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특별하지 않은 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그러고, 2차성 두통은 원인이 확실한 질병이 있는 걸 2차성 두통이라고 그럽니다. 네. 1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뭐 검사를 해도 뭐 특별하게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 약물 남용에 의한 두통 등이 있겠고요. 2차성 두통은 뇌혈관이 문제돼서 생기는 두통, 그다음에 뇌종양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 그다음에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 또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이 있겠습니다. 네. 2차성 두통을 설명드리면 대표적인 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건 갑작스럽게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두통이 오고, 두통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두통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갈수록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대부분 뇌혈관 질환일 경우가 많아서 어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이렇게 갑작스레 두통이 오고 또 두통이 지속되는데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다,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들은 혈관 검사라는 걸 이제 같이 해봐야 좋습니다. 혈관 검사하면 보통은 혈관에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차성 두통이 9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비중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1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통하면 원인이 뭐 수백, 수천 가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왜 이런 두통이 발생하는 건가요? 두통은 우리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강직이 되고, 이 근육 강직이 되면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겠고, 신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깨져서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다른 잠을 못 자서 일어날 수도 있겠고,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일어날 수 있겠고, 뭐 위가 아파서 두통이 일어날 수 있겠고, 네네. 수없이 많죠. 그런데 뭐 이런 두통을 갖다가 모두가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뭐 보통
약물이나 좀 처음 먹어봐서 대부분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자, 두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과 특징을 좀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차성 두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제일 많으니까요. 네.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정서적인 불안정이라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근골격계가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가 네. 또 불안정해지면 올 수 있는 두통인데요. 보통 여자의 경우 보면 40대가 넘었으면 근육이 힘이 좀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지게 되죠.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우리 몸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막 자체가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이제 늘어졌기 때문에 두통으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발되면 밸런스가 깨서 유발되면 이제 목덜미라든지 목이라든지 이쪽이 아프고 그래서 두통으로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픈 부위는 왔다 갔다 머리 오른쪽 귀도 왼쪽 아프기도 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기도 하고 오전보다 오후에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눈이 또 시야가 또 흐려지기도 하고 이런 두통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걸 갖다 네. 보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두통은 보통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박동성 두통이 일반적인데요.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어떤 위장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전조 증상은 눈이 번쩍거림이 있다든지 성광이 보인다든지 또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느낀다든지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편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편두통은 긴장두통과 차이점이 있다면 긴장두통은 일상생활 중에서 머리 지끈지끈 이 정도로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는 반면에 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두통이고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두통이 좀 좋아지고 나면 회복기에는 너무 피곤해서 쉬지 않으면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네. 또 군발두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군발두통이라는 것은 1년에 뭐 계절이나 어떤 특정 달에 오는 두통인데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게 코막힘, 눈물, 눈이 부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콧물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네네. 이건 왜 오냐면 3차 신경에 자율신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어떤 자극을 되든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반사작용으로 부교감 신경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런 콧물이 나온다든지 코막힘이 생긴다든지 눈이 충혈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두통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인데요. 두통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부위도 다르잖아요. 편두통은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만 치중돼서 통증이 나타난다 한다면 또 가끔씩 이 통증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던데 특히 잘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정해져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편두통은 한쪽만 온다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한쪽도 오기도 하고 양쪽 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돌아다니는 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긴장두통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편두통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편두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고요. 그래서 긴장두통은 뭐 측두부가 아프기도 하고 관자놀이가 아프다기도 하고 뒤쪽이 아프다기도 하고 앞쪽이 아프다고 이마가 아프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근육하고 다 연관이 또 돼 있으니까 다양히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대신에 편두통의 경우는 어떤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군발성 두통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교감 신경 작용해서 눈이 충혈된다, 눈물이 난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이거하고 같이 동반되면서 계절이나 특정 달에 나타나는 걸 군발성 두통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두통하면 그냥 에이, 잠깐 아프다 말겠지 하고 집에서 진통제 하나를 먹고 견디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통증이라면 어느 정도의 통증을 말하는 걸까요? 두통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혈압, 맥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통이 있다고 해서 아주 심하지 않는 한 그게 변화될 일은 없습니다. 그게 변화될 정도의 상황, 즉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의 3일 이상의 두통이 있는 경우라든지 두통의 양상이 변화된다. 원래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두통이라든지
열과 동반되면서 목이 뻣뻣한 두통이라든지 두통이 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차 더 심해진다든지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 두통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말이 어눌해지거라든지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이 이상해진다든지 시야가 변한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든지 네. 그 의식이 변한다든지 이럴 때는 병원에 즉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알려주신 일차성 두통 중에서 뭐 긴장성 두통, 편두통, 그리고 군발 두통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치료법도 각각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일차성 두통 중에서 긴장 두통은 첫 번째로 우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자세 교정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또 수면 환경을 또 개선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육 문제로 이제 발생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근육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이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뭐 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약물로는 뭐 진통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항우울제가 만성화돼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는 급성기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트랩탄이라는 계통의 약물인데요. 아마 약국에서도 이미그란이라든지 나라믹 이런 약들 팔 겁니다. 네. 이런 약물들은 뇌혈관에 수출시키고 통증을 전달시키는 3차 신경의 활성화를 갖다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막아서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에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작용을 차단시켜주는 CGRP 표적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치료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약은 주사제로 나오기도 하고 약으로 나오는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맞아서 해결하기도 하고 약은 매일 하나씩 먹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런 편두통의 치료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요. 네. 우리 대한두통학회에서도 편두통의 치료제로서 이런 CGRP 표적제를 갖다가 1차 치료제로서 공고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군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들어갈까요? 군발 두통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심한 두통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 고농도 산소 탱크에다 집어 넣어주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이 있고요. 병원에 가시면. 그다음에 뭐 아까 편두통약에서는 트랩탄 계통 약물 쓰기도 하고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같은 거 갖다가 비강내에다 스프레이로 뿌려주기도 하고 리튬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통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앞에 있는 판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 두통이 더 온다. O입니다. 머리를 쓰게 되면 뇌 안에 혈류가 좀 더 증가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피는 20%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요.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피가 좀 더 많이 갈까 합니까? 뇌압이 네. 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압이 좀 높아져서는 원인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긴장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상황에선 긴장하니까 또 근긴장에 의해서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면 두통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식들한테 머리 아프다고 핑계대지 마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제 그때 중간에 이제 릴렉스하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 나을 수 있다. O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를 끊자마자 두통은 오히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두통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네. 그 사이에는 물을 좀 많이 마셔서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진통제를 좀 먹어서 통증을 좀 가셔주면 대부분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지 않으면 혈관이 늘어져서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늘어진 신경을 혈관을 갖다 좀 더 정상화시키는데 1, 2주 정도 걸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예.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편두통 환자는 우울증 위험이 높을까요? 네, O입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상의 두통이 지속되고 또 회복기에 또 이거 릴렉스하고 쉬어야 되고 너무 피곤하니까 뭐 2, 3일간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울감이 보통 3배 내지 5배 정도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 오는 것은 세로토닌이라고 도파민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또 수면 장애도 올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만성적인 두통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 통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네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두통이 심할 때는 무조건 CT나 MRI를 찍어야 한다. X입니다.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낭비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사실 아까 일차성 두통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진 찍어도 나오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세가 조금 안 좋아서 두통이 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왔다면 좀 쉬어주고 좀 숙면을 하고 하면 대부분 해결될 거고 때로는 약물 좀 먹으면 해결될 건데 굳이 머리를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2차성 두통이라는 것이 왔을 때는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눈 쪽이 아픈 두통은 안과와 관련이 있을까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네. X입니다. 눈에 어떤 안구 건조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력이 문제에 있어서 눈을 갖다 콘주게이션에서 참 조리개 역할을 가서 쪼인다든지 아니면 시력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녹내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눈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뭐 당연히 눈 주위에 통증이 있겠죠. 네. 하지만 편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이나 긴장 두통도 눈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과 문제라고 꼭 단정할 수는 네. 없는 거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통약 오래 복용해도 괜찮다. 예. 두통약 오래 복용해도 괜찮다 X입니다. 이유는 두통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오히려 반동성으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15일 이상, 2주 이상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네.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단기간 2주 이내로 두통이 약을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통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OX로 함께 풀어봤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겠죠. 지금부터는 두통 예방과 관리를 위한 솔루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술, 커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가공육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입에 단 음식들 피해야 될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즈나 소세지, 햄, 그다음에 초콜릿,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커피 같은 경우 그런 음식들이 뭐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약으로 먹는 제산제, 음, 그다음에 진통 소염제, 항고혈압 혈압약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두통을 유발시키는 음식에는 타이람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 분해되거나 발효될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숙성이 돼서 음식 숙성이 될수록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두통이 생기는 건데요. 네네. 타이람이 많은 음식을 보게 되면 숙성된 치즈, 우리가 많이 먹는 체다 치즈라든지 블루 치즈, 그다음에 가공육 중에서는 훈제 생선이라든지 베이컨, 소세지가 해당되겠고요.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으로는 뭐 김치,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 있지 않습니까? 네. 김치도 될 수 있겠고 간장이나 된장도 많이 먹게 되면 두통이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니, 늘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군요. 예, 이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과일이나 채소 중에는 바나나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파인애플, 건포도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술로서는 레드 와인, 그다음에 맥주가 그 해당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장 건강에 좋으라고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제품, 그다음에 일부 요구르트, 샤워크림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제가 지금 놀란 게 뭐 초콜릿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뭐 에너지 드링크 여러 가지 일상에서 그냥 섭취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몸에 해로운 걸 잘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소에 알약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두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두통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네, 뭐 사실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의 개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적절한 숙면과 휴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른 자세를 위해서 일하는 장소에서 되도록이면 바른 자세로 네.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 우리가 지중해 식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 그 다음에 충분한 단백질,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게 좋다고 돼 있긴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두통 예방 관리 방법 잘 기억하셨다가 평소에 머리 지끈지끈한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급격한 온도 변화로 두통이 유발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웅크리다 보면 온몸이 경직되기가 쉬운데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외출 시에는 각별히 보온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찬종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혈액수급 비상과 관련해서 헌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